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서 219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364쪽에서 366쪽 3건의 공고사항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치유의 숲 공모사업 참여 검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3년에는 공도 제4호 소공원 조성사업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방사업 등 6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4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액은 223억 8,747만 원이며 불용액은 9억 5,186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액은 246억 5,386만 원이며 불용액은 19억 2,531만 7천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액은 274억 1,114만 2천 원이며 불용액은 6억 2,736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과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은 2023년 공도 수변공원 조성 관련 국유지 보상을 위하여 3개년 분할 지급 내용으로 2023년 10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인예산 건물 현황은 2018년 취득한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2022년 취득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습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진사리 지역 공원 조성 건의 등 9건 중 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장기 추진, 1건은 추진 불가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3년에 도시공원위원회 3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2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4건에 605만 3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건에 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5건에 163만 1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건에 1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24년 집단민원은 벌채화가에 따른 재난 피해 우려와 조립 요청 등 석정동 요청과 석정동 소공원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 건의 등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토속 채취 허가 등 981건 중 보완 지시 건수 217건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하였고 2024년에는 토속 채취 허가 등 295건 중 34건을 보완 지시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사 하도급 및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산사태 재해복구 사업 등 48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원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부서 현원은 49명이며 일반직 23명, 임기제 3명, 공무직 23명으로 세부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기간 만료된 산지 전용 허가 협의지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산지 전용 허가 협의 처리 현황은 2023년에는 278건 중 203건을, 2024년에는 74건 중 59건을 허가 협의 처리하였으며 2023년 불허가 반려민원 처리 내역은 행위 제한 저촉으로 불허가 1건, 보안 미이행으로 반려 2건 등 3건을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지 불법 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2023년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33건을 단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6건을 단속하였으며 조치 사항으로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조치, 복구명령, 산지 전용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3년에 낙원공원 등 29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등산로 및 숲길 조성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비봉산 등 4개소에 대해 전망대 및 쉼터 조성, 데크 계단 설치, 등산로 이정표 설치를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선유동 마해불사존 불상 등산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으로 2023년에는 조령천 및 안성천 자전거도로 등 4개소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521주를 보식 및 식재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천변의 이팝나무 20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현황입니다. 2022년은 인건비 5,311만 7천 원에 자재비 200만 원이며 2023년은 인건비 7,952만 7천 원에 자재비 781만 4천 원입니다. 2024년은 인건비 1,060만 5천 원에 자재비 418만 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수 가주치기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2개 사업 구간에 느티나무 등 2,756주를 전정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는 5개 사업 구간에 은행나무 등 1,653주를 전정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일반직 및 임기직 공무원 2명, 공무직 4명, 기간제 근로자 5명, 경비 용역 2명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에는 9,141건에 56,618명이 이용하였고 2024년 4월까지는 2,479건에 14,8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임기직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23년에는 목공체험 및 CNC 체험 등 4,982명이 이용하였고 2024년 4월까지는 목공체험 및 CNC 체험 등 6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산사태 등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사곡동 일원의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존 및 산지 사방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일중면 금산 일원의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존 및 산지 사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석상 개발 및 추진 사항입니다. 석상 개발 현황은 삼중면 율곡리 산 122번지 일원의 주식회사 SP네이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채석 기간은 2010년 4월 7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풍곡마을 주민들이 석상개발 반대 민원이 있어 7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안성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고 여쭤보시는 게 그 도시 바람길 숲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된 사업들이 보니까는 뭐 당황 사거리 교통섬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롱계 문화공원이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가로숲 사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아롱계에 보면 대나무 숲길 네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성에 적합한지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그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산림국장 신현덕입니다. 그 나무는 지금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겨 심을 경우에는 항상 그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잎도 많이 떨구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관수를 잘해서 지금 새잎도 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죽순이라고 있습니다. 죽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좀 더 그 관수를 잘 해갖고요. 철저해서 그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나무가 지금 우리 안성 기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상 그 대나무는 지금 인근 주변에도 대나무 아시겠지만은 잘 몇 군데 이렇게 잘 식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인근 시군인 평택에서 지금 도시 바람길 수부 사업으로 해갖고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여건도 거기서 하천변이고 그래갖고 저희 여건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잘 자라고 또 그로 인해서 호응들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자라고 관리 잘해서요. 잘 살리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대나무 그 숲 조성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향후에 그 안성의 기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뿌리 지금 잘 자라고 있고 현재로서는요. 한 3년 정도는 아마 조금 많은 관리가 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겨울철 저온폐 동해가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바람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많은 거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 안성의 기후에 사실 적합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그 바람을 좀 막아주는 뭐 이런 부분에 또 아니면 인근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뭐 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 때문에 겨울에 뭐 추운 거 뭐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좀 기후에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그 막혀 있는 데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하천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확실하게 문제 없게끔 주민들이 이 관심을 갖는 자체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강면에 왜 벚나무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혹시 산림농직과에서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나무병원이 뭡니까? 나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준 일반 병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병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답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나왔습니다. 의뢰하셨다며. 지금. 답변 내용은요. 도포 처리를 좀 해주고 도포 처리 지금 수영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이 예전처럼 들어오기는 좀 어려우니까는 현재에서 도포 처리 좀 해주고 좀 향후 좀 보고 아니면 후계목을 식재해 갖고 하든지 좀 그런 좀 추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 상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죽고 뭐 그런 당장 고사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수용을 잃었으니까는 아무래도 경관에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추이 좀 보고요. 나중에 고사되거나 아니면 뭐 경관에 좀 저해된다 하면은 다른 수종으로 다른 나무로다가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고는 난 거고 사고는 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지금 제기됐던 건데 그 더 이걸 가지고 뭐 더 얘기한다는 것도 좀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금강면에 우리 지나가다 보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면서 그 명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동안 또 잃어버리는 순간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뭐 어떻게 됐든 조치를 빨리 해서라도 향후에 다시 금강면이 그 자리가 벚나무 나름대로의 그 분위기와 그런 명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거 두 가지 있고 또 바람길 숲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그 대림동산의 우정사업본부의 소유의 땅이 국유지가 있나 보죠. 그게 3개년 분할 지급했는데 32억인데 그러면 거의 100억대 되는 땅입니까? 총 토지 매입비가 85억입니다. 그건 수변구는 어떤 역할로 그 자리가 됩니까? 나중에 자리가 어떤 위치가 되는 겁니까? 평수는 얼마큼 됩니까? 평수는 한 약 2만 평에서 좀 안 돼, 2만 평 좀 안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 땅이 원래 어떤 용도로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라고 되는데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3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페이지에 30페이지에 그 지정된 소가 맞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네, 산림재해대응팀장 조성료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지정된 개소는 3개소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람길숲 사업이 원래는 이제 국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명수 도의원께서 그 이제 국비를 균형특별 회계로다 돌려서 안성시로 배정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이 1년 설계, 3년 준공 사업인데 촉박하게 2022년도 아마 1월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5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서면으로 됐고 실제는 이제 6월 달 정도에. 예, 5월에 설계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죠?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저희가 그 5월 말경에 이제 그 예산 그 공문은 1월달에 이제는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돈은 실질적으로 5월 말경에 저희한테 이제 내려왔고 5월 말경에 내려온 돈을 갖고 저희가 추경의 예산을 그 22년도에 그 추경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예산 갖고 저희가 그 설계 집행이 나간 거는 8월경에 저희가 이제 집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8월서부터 그 최종 보고회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설계 기간은 한 1년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는 이제 4년 내에 완공하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협의가 된 거네요. 6개월을 그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저희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의심하기를 이제 왜 이렇게 좀 늦게 급하게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설계가 좀 길었던 것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 자체는 이제 그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기본 계획을 잡는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 계획을 잡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바람길 숲 사업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그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자료는 없고요. 그 산림과학원에서 그런 도시숲을 조성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배포된 자료들을 보면은 뭐 도시숲이 있는 경우에는 뭐 주변 온도보다 약 도시숲이 있는 지역은 약 3도에서 7도까지 온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무로 인해서 미세먼지 흡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가 어떤 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흡착되는 양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만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없으면 이제 의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이라면은 밤에 바람은 도시 쪽으로 내려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해풍과 요풍을 이제 배웁니다. 근데 낮에는 그 해풍이 들어오고 밤에는 이제 찬바람이 그 나가는 쪽으로 하단으로 찬바람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는 성격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안성이 그럼 지형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안성시 그 바람길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은 그 비봉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그다음에 하천을 저쪽 이제 금북정맥에 있는 월동천이라든가 안성천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 그 무거운 찬바람 이동 통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천으로 내려오는 바람 길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그 세 군데 바람이 가장 강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성의 그 열섬 효과라든가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근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천 바람이 도심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천 바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천 쪽을 바라보면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 바람만 있지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바람이 그냥 흘러가고 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를 그 바람이 그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그런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안성 지형이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기대는 한번 효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숲을 더 많이 조성을 하고 이런 녹지 공간들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의심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게 그 당황동 말씀드리면 그 잔디 위에 소나무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적인 걸 몰랐을 때는 의심을 했는데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황동 교통광장은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지은 금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돌아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동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에도 계속해서 그 주민들이 이동하시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동 통로 역할도 충분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그 치산치수를 잘하면 국민이 편안하거든요. 과장님이 군주 입장에서 그 치산을 잘하셔갖고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좀 쾌적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200억 공사니까 나름대로 좀 검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도시 바람기숲 사업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설계를 어디에서 한 건가요? 네, 설계는 그 주식회사 유신하고 주식회사 건화라는 그 두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100% 다 끝나진 않았고요. 1차 년도는 다 끝나서 올해 지금 이제 4개소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발주될 금석천이라든가 공도 그 삼팔국도 주변인 같은 경우는 그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유신이나 건화가 지역업체 아니죠? 그 금액상으로 저희가 이게 그 산림이라든가 조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 지역에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여기서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업체들은 이게 다 분리돼 있나요? 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 저희가 그 구간별로 그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저희 자료에도 있다시피 뭐 당항동 교통광장이라든가 아롱계 문화공원 다 별도 발주로 나갔긴 하지만은 금액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입찰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입찰. 네. 그 어쨌든 지금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계속 그 설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지향을 말하면 그렇게 설계가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변경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치고 온 거에서 거기서 그 안에서 또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항동 교통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공 디자인 심의까지 다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심의 받는 데만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온 거를 다 지금에서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이 있다고 봅니다. 통과해야 되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게 있었던 건가요? 금방 얘기하셨던 공공 디자인 심의위원회 있었고 네. 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시습 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이제 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 설계 그 기본 계획 기간 중에 공도 지역 별하고 안성 지역 별도로다가 그 주민 설명회도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예. 그런 주민 의견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산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시 바람길 숲 이런 사업명이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적합한 수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처음에 했었던 거예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모를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하초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지고 있어서 그게 과연 아까 그 박근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나 열섬 효과, 진정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설계 업체 실제로 그 시행하는 업체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그 지역 업체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적어 주시고 여기에 식재하는 초하류나 교목이나 감목의 그 효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화별로 그 초화라든가 그 수목이라든가 그 수목 하나당 이렇게 나와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 이제 작성해서 이제 배부한 그 실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실무 가이드에서 도로변 띠녹지라든가 중앙분리 녹지는 어떻게 심어라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대로 도로변 띠녹지라든가 중앙 그 분리녹지 같은 경우는 그거대로 해서 식재를 했고요. 아까 좀 당항동 교통광장이라든가 또는 여기 그 아롱계 문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키 큰 수목에 그 나무로 식재를 해서 그렇게 그 열섬 효과를 좀 줄이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식재를 어쨌든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 지금 한 사업까지는 원래 나무가 없던 데다 심은 건 아니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여서 그걸 좀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어떤 식물들이 심기는가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자료 하나 더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 산림녹지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돼서 조경업체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책과 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한 업체는 24년도에만 11건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이 돼 있으면 회피나 기피 이런
그 관례는 다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예, 산림녹지장 신현덕입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 전년도에 한 개 다 교체를 했고요. 정비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개 업체 한 개 위원회를 했고요. 올해 2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 없고요. 조경도 대체로 그 신청 받아서 뭐 그 조경협회 회장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다가 특별하게 한 거라 뭐 거기에 이해관계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나중에 향후에 그런 게 있어도 안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22년부터 24년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 계셨던 분의 업체가 많은 수의 계약을 한 적이 있고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임기이신 분이 또 수의 계약을 계속 체결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걸 좀 부서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해보시고 이게 뭐 법적으로 자기와 완전히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건수가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네,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자체 감사를 했나 봐요. 민원 처리 기간 준수 소홀로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예, 회신 지연 처리가 12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민원 처리 그 12건으로다가 다 현재는 통보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긴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게 된 건지 좀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저거 누르셔야 됩니다. 예, 산림조성팀장 백승조입니다. 그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로 해서 그 처리 결과는요. 그 출장료비 지급은 그 문서 사용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시정에서 회수 완료했고요. 문서가 그랬다고요? 문서가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출장을 달고 문서가 이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간대에 출장인데 문서가 이제 체크가 돼서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이 건은 좀 다시금 해서 네, 네.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인데요. 협약 체결 현황이에요. 이게 업무 영역이 우정사업본부하고 한 건데 협약 내용이 국유지 매매 분할 지급 3개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금 32억 원을 2023년도에 했는데 이게 이제 공도 수변공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얘기하실까요? 네,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총 그 토지 보상 금액이요 85억 원이 넘어서 이제 한꺼번에 지급하기가 좀 매치가 않아가지고요. 그 3개년 분할 납부하는 걸로 좀 이 이렇게 토지는 양해를. 그러면 네. 85억이 들어가는데 네네. 뭐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에요? 그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토지니까 그거를 공도 저희가 수변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부지에 우정사업본부 토지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전에 저희가 한번 갔었을 때 주차장으로 쓰신다고 했었던 그 부분인가요? 이게 공도 수변공원은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정리 쪽인가요? 네, 마정리 대림동산 그 한천. 대림동산 네네. 안쪽에? 네, 아, 맞습니다. 그때 그 하천 얘기하셨던- 바로 옆에입니다.
아,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85억 중에서 되는 거고 23년, 24년, 25년 네, 내년까지 예산이 세워져. 내년까지 그럼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안 섰고요. 이제 금년도 예산도 아직 다 확정이 안 돼서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로 협약한 대로 토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1개년 거 먼저 줬고 금년 건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기 금년 거 주고 내년까지 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금액이 확정이 돼서 돼 있는 거예요? 금액은- 아니면 3년 안에 알아서 금액은 내라는 확정돼 건가요? 있는 거고요. 그거를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 그러면 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내실 예정인데요? 팀장님? 네. 네, 그 공원관리팀장 정철민입니다. 총 그 토지 매입비는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3개년 분할 납부인데 그거는 시에 그 재정에 네네네, 맞춰서 하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네, 그렇게 거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2억을 지금 일단은 내놨고 나머지는 어떻게 만드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계략적으로 한 25억 정도 네. 지급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24년은 네네. 25억.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25년도에 나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좀 요즘에 등산로 숲길 조성 정비 사업 추진형이에요. 페이지 23페이지. 그러니까 비봉산 해맞이 전망대 조성 사업은 저희가 1월 1일에 올라가서 아주 잘 봤고요. 근데 이제 그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사실 밑으로 이게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전 점검 한 번 더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몇 명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뭐 안전 진단 해보신 적 있나요? 산림노숙과장 신현덕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그 조사는 안 돼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내년에 또 1월 1일이면 또 해맞이 해갖고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 전에 한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로 올라갔다가 정말 인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챙겨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등산로 정비 사업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데크 계단, 안전 로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작년에 얘기 드렸을 때도 가능하다면 나무를 해서 이게 물을 먹고 그러면 금방 뽀개지고 하니까 좀 내구성 있는 걸로 바꿔달라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비봉산 들어가는 초입에 보니까 바뀌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제 오다 가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계속해서 왼발은 계속 올라가는 계단으로만 되니까 좀 불편하시대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간격이 좀 커지죠. 처음에는 맞게 가다가 간격이 커지니까 걸으실 때 굉장히 무릎 아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초입 부분에 통일사에서 올라가는 그 뭐랄까 고바이라 그래야 될까요? 초입 부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에 황토길이 붐인가 봐요. 어디를 갔다 오신 분들은 내동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안성에는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런 것도 없냐 막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봉산도 얘기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두진 문학관 그 저쪽 길 문학길인가요? 네네. 네, 그쪽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자체들이 황토를 바닥에다 깔아서 맨발로 걷고 발 씻고 하는 그런 부대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산을 가는 길 쪽으로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에 좀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의원님 그 아롱개 공원 아까 대나무 숲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소로길을 만들 겁니다. 그 공원 안에. 네. 예, 그리고 근데 그 바닥이 뭘로 돼 있나요? 돌? 아니요 지금 그 황토와 마사 정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황토하고 마사.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저도 평택의 그 바람길 숲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근데 평택의 그 대나무 숲길이 올해 3년 차인데 가니까 이제 대나무 죽순이 20일이면 굉장히 키가 커지는데 거긴 정착이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이 맨발로 그 하천변에 그 대나무 숲이라든가 주변에 그 가꿔놓은
정원을 거닐고 있더라고요. 대낮에도. 그래서 우리 안성도 저 대나무 숲을 한 3년 정도는 잘 관리하면 그래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 이제 겨울을 잘 나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황토길 걷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격장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걷고 나서 씻어야 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 교통수단, 그 다음에 공원,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들 사용을 하시기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복지는 많지만 중산층을 위한 복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시민분들이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요즘에 캠핑이 유행을 하고 혼자 집에서 사 먹는 1인 키트가 유행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산림녹지과에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나무를 보면서 힐링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 딱 하나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공도 예전에 쓰던 청소년 야영장이 있잖아요. 네, 그 퍼시스 삼거리에서 보면은 이게 장마철에 토사유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어디 말씀하신지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함을 조금 느껴야 되지 않나. 이게 당장 올해 장마에 이제 이게 토사 유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거에 대해서 그게 교육부 토지로 돼 네, 있어서 맞습니다. 네. 저희 제가 이제 후문으로 듣기로는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공공 건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산림 쪽에서도 뭐 현장을 가보고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앞에 상가분들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지나가다가 보면은 좀 위험해 보여서 이거는 저희 부지가 아니더라도 좀 조금은 심각하게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저희 안성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그 보호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보호수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죠? 예, 산림조성팀장 배순조입니다. 경기도 보호수는 39개 돼 있고요. 시 보호수는 131개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 보호수는 안성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네. 예,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뭐 민원도 들어오겠지만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제 뭐 죽은 가지라든지 뭐 위험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매년 그 예산을 수립해서 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 보호수랑 이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조금 제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제가 길게는 물어보지 않고 자료 요청 드릴게요. 혹시 공원에 관리인들을 두시고 계시는 것도 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공원 관리인 분들 저희 계약서 쓰시죠? 네, 있습니다. 계약서, 업무 지침,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지, 그럼 업무 보고서 이렇게 3가지 좀 있으신 대로 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난 2022년도까지 대추농가 비가림 시설 지원해 주셨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추농가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가구 수가 늘어났나요? 농가 수는 거의 대등소이하고요. 예,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2024년도엔 왜 예산이 없어졌죠, 그게? 그 인건비랑 자재대가 하다 보니까는요 자부담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임가에서 그러니까 농가죠 거기서 이제 그 신청을 안 했고요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 시비 국비는 국도비 사업은 했고요 시비는 우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해던 사업인데 왜 이제 안 해주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농가 의향 파악해 보시고 지금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그 아롱개 공원에 이제 그 황토하고 마사 섞인 이제 상식으로 봤을 때 많이 사는 데가 아파트 근처에 이제 그런 길이 조성되면 이용객이 참 많을 거라 봐서 네네. 아파트 근처에 혹시 그런 황토길을 걷는 그런 거 조성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안성시가 공원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평균에도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국장으로 오면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안성에 공원을 많이 만들자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유지가 좀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인근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드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에서 227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17건으로 중앙도서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8건은 완료하였고 양성 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등 9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소화전 유지관리 업무 소홀 등 4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60억 494만 원이며 불용액은 96억 9,062만 6천 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0억 5,101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4,64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2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91억 4,032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94억 2,475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7억 4,340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4억 1,878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34억 6,890만 9천 원이며 불용액은 32억 9,594만 원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7억 9,338만 5천 원이며 불용액은 6,618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미집행 및 중개인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 38호선 구간 내 상수관 설치 공사로서 도급사의 회생 절차로 인하여 공사 추진 불가하여 2022년 12월 6일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회생법원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자로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의 업체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위수탁으로 2021년 환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으나 2023년 4월에 환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가 폐쇄되어 환경대학교와의 MOU는 협약 해지되었고 2024년 4월부터는 농협축산연구원과 MOU 체결만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가 있으며 총 사업비 106억 원 중 12사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6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공모 행정 절차 후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입니다. 상수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공공건축 사전심사 시 시스템 구축비 및 철거의 반영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 등 조건부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봉산 배수지동 17개소가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보겐면 북가현이 광역상수도 설치 건의를 포함하여 5건의 건의사항이 있으며 보겐면 북가현이 금강면 5옥리 및 마트노선 일원 광역상수도 인입의 경우 인근 지역의 상수도관로 인프라 미구축으로 인하여 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고산면 쌍길이 급수 취약시설 광역상수도 설치 민원의 경우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9월 완료할 예정이며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지 팩스 전송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2023년에는 1회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세부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10건에 336만 9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8건에 5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건에 15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어서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 한 건이 있으며 계약금은 188억 6,268만 8천 원 중 하도 금액은 16억 8,190만 원이고 하도금률은 82.04%입니다. 다음은 13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 21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쪽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 및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부서 현원은 50명이며 일반직 23명, 공무직 22명, 청원경찰 5명으로 세부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 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있으며 목표액은 6,380만 8천 원이며 징수 금액은 6,162만 1천 원이고 미수액은 218만 7천 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15쪽부터 16쪽까지 누수 현황 및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상수 통계자료 기준 2021년은 292.02km이고 2022년은 2,271.44km입니다. 누수 발생 현황은 2021년은 459건에 감면액 783만 7,835만 7천 원, 2022년은 394건에 감면액 5,798만 8천 원, 2023년은 424건에 감면액 7,967만 8천 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실적은 2023년에 중앙도서관 및 702 일원 2개소에 노후관 1,269m를 교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1,5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향후 노후관 교체 예산 및 추진 계획은 2028년까지 400억 5,802만 5천 원을 투자하여 65km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은 2023년
옥내 급수관 12세대 및 옥내 공용관 3,663세대 등 3,675세대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옥내 급수관 30세대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은 총 123개소로 6,666세대 14,000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8개소이고 2024년 1분기까지는 14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 질소, 우레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 상수도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 사용 동료, 염소 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쪽 죽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5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11,453건에 3억 4,834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3억 2,139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44만 9,744건에 323억 5,983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312억 5,868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자에게는 유선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수도 공급 중지 예고장 부착 및 단수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3년 지하수 사용량은 54만 2,155톤으로 3,244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지하수 사용량은 11만 4,195톤으로 630만 5천 원을 부과하여 6월 현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등 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5.47%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5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23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 사용량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은 11만 8,1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6,594톤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죽산면 대금마을 및 소읍면 방화동 마을의 물탱크 교체는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산면 삼원마을은 전체 19세대 중 2세대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신청하고 17세대가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입공사 완료 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금강면 서간마을 및 삼중면 회안마을은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공도 가압장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가압장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 가압장을 확장 이전하고자 총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행정 절차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2025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좀 그 상수도과 관련돼서는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자료 혹시 그 영상 혹시 그 파이프 관련돼서 그 내부 영상 혹시 내시경 촬영한 게 있나요 혹시? 노후관로? 노후관 영상 촬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는 저기 관세척할 때 관세척한 관세척할 물 때 뺐을 때 그 관 보는 거죠? 관세척할 때는 단수를 해는 사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후관을 촬영하려면 단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기 관세척하기 전 관세척할 때만 그때만 저기 이제 촬영할 수 CCTV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요. 그 하여튼 그거는 지금 자료가 있는 거죠? 네, 관세척할 때 그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영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CCTV 그게 이제 보통 노후관로라고 하면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 그리고 관세척하는 거는 이렇게 예. 저희들이 이제는 그 이물질 발생되고 그러는데 말단부 같은데 이제 고산면도 올해 고산면 같이 이렇게 보통 이물질이 나오는 게 그 말단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는 물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는 그 정체가 되니까는 이물질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관세척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관세척 한다는 얘기는 속에 이물질이 많이 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관종에 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노후관로가 대부분이 어떤 관종인 거죠? 네, 말씀하세요. 예. 주철관이 저희는 주철관이 많이 매설돼 대부분 있습니다. 다 주철관으로 깔려 있잖아요. 우리 예, 예.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한 20년 정도 되면 그거를 세척하거나 세척하지 않는다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게 그 저희가 이제 그 별도로 시스템을 뭐 저희가 이제 물 방물 박람회나 이런 걸 좀 가보면 대부분 이제 관이 협착되거나 이런 것도 아마 기술적으로 지금 찾는 그런 하여튼 시스템도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는데 보통 안성시에는 그런 건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죠. 말씀하세요. 예, 상수도과장 최학렬입니다. 아직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노후관을 세척해야 된다고 판단하려면 일단은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주 뭐 붉은 물이 나올 때 거기 따라와 있는 관로를 세척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적으로는 주철관이 20년 이상 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하여튼 지금 녹물이 속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일어나 있는 그 내부 물질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관종에 상관없이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스케일이 다 쌓입니다. 관종에 따라서 쌓이는 건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 관종에 상관없이 그거는 그렇게 많이 쌓입니다. 아니 그 20년 PFP 관종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PFP 저희가 알고 있기는 30년에서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되고 주철은요? 주철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20년 이상 된 관종에 왜 그 수명 안 돼 그 이물질이 다 끼냐고요. 그리고 PFP 관종에 관련돼서 그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과장님? 그 20년 그러니까 노후화된 관로가 이게 주철관이에요. 속에 있는 내부 물질이 끼어 있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PFP 관종은 20년 이후 돼도 속이 깨끗해요. 예? 그 혹시 내시경 그런 건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외부 자료는 못 받아보시나요? 과장님? 자체 뭐 내시경 그거를 하려면 아까 그쪽에는 귀를 막고 있으니까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관종의 차이에 아니 이렇게 관종에 이렇게 깨끗한 관종이 있는데 노후관을 사용을 해도 근데 그 관종은 혹시 그 검증 한번 해보셨어요? 관관에 대한 것이 20년 이상 돼서 그 속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도 가보면 우리 저 박람회를 가보면 거기는 다 그 관관들 이렇게 쭉 펴놓고 사용하던 관을 잘라서 다 전시도 해놓는데 그거 안 보셨나 봐요, 과장님은. 그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이제 관관이 좋다는 거는 저도 이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철관과 관관의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가격 차이도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국장님 이제 제가 네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일단은 저희 저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이 한 장짜리 하여튼 뭐 그 가격 비교해서 주셨더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 한 170%, 180% 뭐 이렇게 차이 나는 저기가 있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관련된 그 관종을 조달 단가로 해서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그 150mm 이하, 그다음 150mm 이상서부터 한 600mm 간 정도 되는 거는 보니까 보통 한 600관은 한 30% 정도, 28%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관만 비교한 거예요. 관하고 이제 그 하여튼 뭐 우리 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거를 이제 그 하여튼 설치하는 비용 뭐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저는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토목공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말 그대로 수명이 내가 뭐 주철관은 보통 20년 이후면 물을 교체하거나 그 주철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세척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관관은 PFP 관관 같은 경우 코팅 내부 폴리에틸렌으로 한 관관은 거의 50년에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세척을 안 해도 되니까 토목공사 비용은 빠져 있어요. 토목공사 비용을 거기에 비치면 한 20년 한 번만 토목공사 안 하면 보통 10% 차이도 안 나요. 그 가격대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누수율이 경기도에서 몇입니까? 누수율. 과장님. 네, 상수과장 최학렬입니다. 누수율 순위는 모르겠고 한 17.3%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0 여기 이제 과장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 누수율이 2021년에 19.7%, 2022년에는 17%, 2023년에는 17.3%라고 돼 있어요. 누수율이 조금씩 줄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노후관로를 하여튼 교체하거나 세척하거나 해서 이제 그 누수율을 잡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철이 하여튼 깔려 있는 관이 이게 누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는 건 그 주철관이 속에서 하여튼 상처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면 그 우리 그 누수율 방안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 그 블록 시스템 하여튼 구축해서 하여튼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예, 400억 정도. 400억 정도 이걸로 해서 이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까지 3%대의 누수율을 잡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주철에 있어요. 왜냐하면 관이 노후화되고 하신 20년 정도 되면 노후화되고 계속해서 그 붉은 하여튼 그 저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우리 그 상수도과 직원들하고 같이 박람회 가서 얘기했는데 그 우리 주철하는 하여튼 그 거기 가서도 저희가 같이 확인한 거예요. 거 보면 이 주철은 하여튼 녹슨물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때.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의 같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한 번 교체하는 그 비용이 저는 제가 보면 깨끗한 물을 하여튼 우리 생명인 깨끗한 물을 안성 시민이 수도를 통해서 공급받는데 이 주철로 하게 되면 하여튼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 찌꺼기가 들고 녹슨 물을 먹으면서도 비용은 비슷해요. 제가 보면 한번 그 토목공사를 한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 그 안성 시민들은 이 녹슨 물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좋은 관을 깔아서 하면은 저희도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거나 깔아야 될 그런 물량이 많은데 비용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네.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관 교체도 이렇게 저는 그 실제적으로 아마 그 이제 그 설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양성 배수지는 지금 뭘로 설계하고 있어요, 과장님? 네. 뭘로 설계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박대기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아니 근데 그걸로 주철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철하고 강간하고 하고 있는데 강간은 보통 왜 나 이렇게 보시면 돼. 송수관로는 강간을 쓰실 거죠. 예. 근데 배수관은 이게 이제 배수관 이게 송수관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간을 송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수관은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배수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송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차이점을 난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나는 깨끗하게 들어와서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배수관은 왜 주철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나요? 상수시설팀장 박대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아니 얼마 차이 나냐고 그거 말씀드리니까 많이 난다고 그 말씀보다 이게 상수도과장 최양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소 130%에서 170%까지 아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가 나냐고요. 가격 차이가. 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검토 안 해봤어요. 다 하셨다며. 재경비 그 시공비까지 포함을 해서 80mm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 31만 원 정도니까. 아 이제 토탈 금액을 예산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설계하는데 우리 공사가 어느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관관으로 쓸 때 얼마 저기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배수지에서 이 작업을 다 하잖아요. 설계까지 해서 그다음에 완공대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는데 관관으로 하면 얼마 그다음에 에폭시스는 주철관으로 했을 땐 얼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아, 그거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우리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이제는 이거는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건 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철관을 그냥 비교해봐도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분석 자료가 있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 흡수율을 혹시 따져본 건 아세요, 과장님? 그 주철관하고 우리 저 강관하고 이 물 흡수율이 얼마 차이가 있는지는 아세요? 아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는 그 자료 혹시 있으신 거 없나요? 예. 저도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순수 관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은 물 흡수율이 0.01% 그리고 이 뭐냐면 닥타일 주철관이에요. 보시면 에폭시 관련된 코팅되어 있는 물 흡수율이 3.0%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물 흡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게 내부 코팅돼 있는 재료에서 물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과장님? 이게 그거잖아요. 코팅돼 있는 건데 이쪽 그 PFP 관관 쪽에서 보면 물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이. 그럼 깨끗하다는 거고 여기는 물이 흡수가 되면 이 재료에 물이 흡수가 되면 불어난다는 거예요. 관 자체가. 그 내부에서 그 녹이 끼고 하는 이유가 물 흡수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슬고 이게 빨간 물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시겠죠, 과장님? 일단 저희가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의원님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계속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하지만 네네. 대신에 똑같이 주철로 깔아놓을 경우에는 20년, 10년, 20년 후에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물도 못 먹는 겁니다. 안성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강간으로 가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시민들은 깨끗한 물도 못 먹으면서 그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른 타시군 비교를 또 해봤어요. 타시군 근데 비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전국 쪽 경기도 쪽에서만 봐도 강관은 이제 그 주 통수관 쪽에는 강관을 쓰고 있고 그것이 이제 600mm 이상 600mm죠? 예, 600mm 이상 되는 거는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거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고 그런 효율성 면에서 강관이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갖고 온 자료를 저희도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주철관 및 강관 비교 검토해가지고 이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용적으로도 틀린 게 많고 이건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수명 자체도 나는 이게 검증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여기는 이 내용을 보면 좀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세요? 네. 저희가 저기 자료는 한번 더 힘도 있게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리는 게 낫겠어요. 상수도가에. 저희도 저희도 봤고요. 지금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더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 경기도 시군도 이렇게 이제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주철을 쓰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가격 그 부분은 그 제가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까지 포함한 가격대로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예.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자료 확보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 지자체 실무상 유선상 질의도 저희가 좀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약간 오류 나는 게 좀 많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사한 거를 이렇게 딱 기재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런 이물질들이 엄청 나오는 이 관을 왜 굳이 고집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용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럼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물을 이렇더라고요. 일죽은 보니까 대부분 다 주철로 했는데 이제 일죽은 다 주철로 했고 그 공사 중에 공도나 금강면은 또 송수관은 또 강관으로 했더라고요. 송수관은 강관입니다. 예, 강관으로 했는데 일죽은 거의 다 주철로 했죠. 일축구간 광경이 작은 거라 주철관을 사용했고요.
죽산에서 금강배수까지 오는 건 관경이 500m인데 그거는 저희가 강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이게 뭐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경제성으로 봐도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주철을 주장하시니까 저희는 그래서 작년 그 행정감사 때도 주철로 하는 거는 오히려 예산 승인 안 해줄 거다. 우리가 왜 그거를 주철관을 우리가 쓰자고 권장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예산 대비해서 관종에서 다 결정해서 그 예산 할 때 첨부 자료에 뭘 쓸 건지를 다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료 그래서 좀 파악해서 검토할 수 있게요. 네네네. 예, 그리고 뭐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경기도에서 진짜 누수율이 말 그대로 그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언론에서도 보시게 되면 1,000원 넘는데 그 중에서 뭐 하여튼 40% 넘는 누수율을 가진 데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높았다가 뭐 지금은 조금 좋아진 거예요. 22%대 가다가 지금 한 2023년도에 17% 정도 지금 떨어진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누수율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올리기 전에 이거부터 좀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네. 그 또 자꾸 죄송합니다만 아니, 제가 볼 말씀하세요. 때는 이제 블록 시스템을 하는 이유도 이제 누수율을 잡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이제 관은 물론 좋은 걸 깔으면 좋겠지만 그 소요되는 양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저 상수 요금에서도 지금 적자 운영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지고 또 이 더구나 거기에서 수요량은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 좋은 거를 알면서도 좋은 거를 못 쓰고 있는 건 형편입니다.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노후 간 교체에 대한 비용들을 엄청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추세가 지금 계속 네, 늘리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그 누수가 된 노후관들을 교체하지만 안 되니까 계속 이걸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 쓰던 그 똑같은 관으로 바꿔 놓으면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 번에 할 때 예전에 그랬던 거죠. 이 수도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관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확인 안 해보시, 이 확인도 못 해요. 진짜 예. 한 얘기 실제적으로 잠깐만요. 실제적으로 그 물을 틀어야 빨간 물이 나와야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때는 다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 저기 최우섭 의원이 말씀하신 거 적극 네네. 검토해서 예. 별도로 보고하세요. 네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못 하게. 네. 이게 이제 하수도 사업소가 자본이 부족하면 누수를 잡기 위한 공사비가 없고 상수도. 그럼 네, 상수도. 그리고 또 상수도 공사를 못하면 누수가 많아져서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뭐 이런 뭐가 닭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좀 막 자주 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니고 어쨌든 23년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갖고 안건을 갖고 그 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이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시민 소비 생활을 위한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정책 심의위원회인데 세탁업, 외식업, 뭐 이용사회, 미용사회, 숙박업, 목욕탕업, 시장 상인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일단 여기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이견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최우섭 의원님께서 간간이 더 비싸지만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깨끗한 물이 가지만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지금 관광에 대한 이제 제 지식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물질이 묻고 하다 보면 녹이 쓰는 건데 거기에 관광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 저희가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관을 쓰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현재 주철관 대비 뭐 130%, 170%까지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그 수요량은 많은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도 인정이 되는 그 주철관을 일단은 배수지에서는 쓰고 주요 주요 관은 600mm 이상 되는 큰 관은 관관으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어쨌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서 주철관을 주로 썼다는 건가요? 기존에 썼던 PVC 그 관련된 그 관은 뭔 건가요? 전문적인 거를. 예, 항수도과장 최학렬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 송수관은 주철관이나 그 관관을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배수관은 송수관은 가압장에서 뭐 배수지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관이고, 그다음에 배수지는 이제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이제 각 가정까지 가기 전에 주갈로가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한 150mm에서 한 450mm 정도 그렇게 간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철관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수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그거는 그 스테인레스관이나 아니면 내추진격 수도관 같은 그렇게 관종이 좀 작은 다른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관도 있고. 예.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이 정말 많다. 돈을 그냥 마음대로 써다 든다 그러면 다 관관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꼭 그렇죠. 예, 관관의 효능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그 효능이 좋다면 관관을 써야 되겠죠. 그 어쨌든 이거는 기술적인 이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끊임없이 소통해서 빨리 해결을 보시는 게 저는 예. 맞다고 저희가 생각- 자료를 좀 더 네네. 확보하고요. 네네. 의원님께도 좀 받아서 저희가 좀 보고를 이게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몇 달씩 흘러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 안전성 이런 거 누수율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소통을 하셔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저는 이 안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우리가 수도 요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인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께서도 아시는 거죠. 앞으로도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똑같이 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화는 큰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소통하셔서 얼른 예. 답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게 이제 20년이 넘게 물 이용 상수 요금을 못 올리는 입장에서 너무나 적자 운영을 계속 해오다 보니 이제 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시설물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금 관계는 좀 의원님께서 좀 제가 그런 신경을 얘기를 많이 한번 써주셨으면 들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6대인가 5대인가 때는 어떤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가고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정말 저희가 뭐 소통하려면 하지 못할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상수도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네. 논의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 궁금한 거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100% 65억 들여서 하셨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질과 수량만 체크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시죠. 그거는 저기 담당 팀장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망에 대한 거는 네.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관 세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스마트 관망 해갖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23년도 7월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 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관망 구축된 거는 어떤 구조입니까, 그게? 관망 구축한 거는 지금 저기 그 시설은 지금 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65억 들여서 하신 100%는 아직 시스템과 직관 구축된 건 아니네요. 시스템은 이제 저기 구축을 이제 지금 이제 상황실 구축 상황실이 신축이 되면 거기다가 다 상황실을 같이 구축하려고 장비는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으세요. 그럼 구축이 되면 이제 화면으로 다 이제 감시되고 파악도 되는 거네요. 예, 저희 종합 상황실을 신축하게 되면 모든 상수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를 지금 뭐 저기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종합 상황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구축이 되면은 송수관부터 마지막 그 수도꼭지 나오는 그 양까지 확인이 됩니까? 총 유입량하고 마지막 그 수도꼭지가 나오는 그 각 세대별로 해서 손실률까지 알 수 있습니까? 누수율까지? 네, 그게 정확하십니다. 그렇게까지는 저기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는 저기 지금 저기 광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량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유출량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꼭지에서까지 나가는 거는 알 수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수도꼭지라는 거는 이제 그 누수율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교해서. 네. 관리팀장 김용남입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제 종합상실을 이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 총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를 하는 게 한 53개소 정도 화면으로 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를. 근데 이제 그 스마트 관망 그 블록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블록 시스템이 한 70개소 정도 되고요. 그 구역고립 유랑계 같은 경우가 한 57개소 정도 돼서 총 127개소 화면을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을 나눠서 구역에 있는 그 유입량이라든가 그 이제 블록을 나눠서 이제 그 유출량을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을 하면 중간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이제 마을 상수도 이제 수질 관련된 건 그 검사 기관은 지금도 한경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양렬입니다. 한경대는 작년 4월에 그 분석 센터가 여기 폐지돼 갖고 거기는 좀 해지됐고요. 지금 농협축산연구원에서 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몇 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6개 아니 47개인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그 세대가 지금 거의 6,666세대 정도 되고 일일 소비되는 그 14,000톤 되죠. 네. 대략 전체 안성 전체로 봤을 때는 8만 톤에 한 10%도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검사 항목 중에서 음용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마을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동네에 또 지하수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상의 말씀 보기에는 광역상수도 보급이라는 게 비고반에 적혀 있어갖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 광역 상수도란이 깔려 있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총 33개의 마을이 광역상수도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집도 있고 그 한 마을에서도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마을상수도만 먹고 있는 집도 있어갖고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그 확인하고 싶어서 보급이라는 데는 비문화에 있어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 최우섭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누수율을 줄이고 안성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상수도과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설계에 반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최학렬 상수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에서 234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367쪽 1건의 공고 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4건으로 준공 6건, 공사 중 6건, 공사 준비 중 1건, 용역 중 1건, 설계 중 8건, 설계 준비 중 2건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 5월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통보 2건으로 관련 법령 숙지 및 복무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25억 4,048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4억 1,391만 8천 원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57억 2,602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9,353만 6천 원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72억 3,412만 원이며 불용액은 6,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19억 7,218만 7천 원이며 불용액은 133억 1,696만 9천 원입니다. 2022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63억 4,940만 2천 원이며 불용액은 207억 835만 7천 원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62억 9,549만 1천 원이며 불용액은 53억 9,82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심사 처리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사업 현황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이며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처리 현황은 2024년 11월 3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이 자체 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조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500톤 미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 등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자산평가 관리 요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현재 가치를 매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금강저수지 유입천 내 하수처리 시설 설치 건의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1쪽 죽산 3족 옥무면 일부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운영사의 운영 실적을 매 분기별로 사업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회 개최했습니다. 세부 운영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8건에 138만 6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11건에 419만 8천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건에 38만 8천 원입니다. 2024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건에
6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특정 분뇨 수집 운반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및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 한 건이 있으며 계약 금액은 93억 15만 3천 원 중 하도 금액은 72억 9,322만 원이고 하도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으로 총 36건이며 2023년에 34건의 공사가 준공되었고 2024년에는 2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쪽 8대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부서 현원은 20명이며 일반직 19명, 공무직 1명으로 세부 직급별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 수입 세무별 징수 현황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대해 징수 목표 금액 6,300만 원 중 징수 금액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안성시 하수처리 현황으로 2023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2,042만 4,309톤이며 하수처리 구역 면적은 37.392제곱킬로미터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82.8%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451만 8,349톤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82.8%입니다. 하수도 미처리 구역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승인 등 실질적 개발 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안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연 21만 8,224건에 113억 7,72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11억 1,547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6,181만 7천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하수 사용료는 5만 4,687건에 29억 12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27억 5,138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1억 4,986만 5천 원이며 매달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 독려 중으로 미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분기별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중인 공도읍 소재 8개소 아파트 중 주은청설 아파트는 자연유화 방식이고 상가는 펌프 설치 운영 중이며 나머지 7개소 아파트는 오수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펌프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자가펌프 설치는 공도읍 등 15개 지역에 12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원국면 성은리 일원 산직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8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하수처리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일 하수처리 용량 1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완료하여 가동 중입니다. 원곡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은 1일 하수처리 용량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은 1일 하수처리 용량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무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이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최우석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 기본 계획이 작년 말이었었나요? 예. 네, 하수시설팀장 한병철입니다. 금년 12월입니다. 올 12월까지 다 예,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오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오토그란테하고 원곡면에 예. 지금 어디죠? 진사리의 우림 아파트는 기본 계획이 좀 들어가 있나요? 원곡 오토그란데는 지금 기본 계획에 30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 아파트는요? 거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기본 계획 들어가서 좀 잘 하여튼 환경부 이건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BTO 사업 중에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안 돼 있는 데인지 하여튼 우리 KCC하고 블루밍 지금 BTL 사업인가요? BTO 사업인가? 지금 펌프 사용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그 펌프가 지금 이 펌핑하다가 고장이 잦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자연 경사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거 올까지 지금 하실 생각이신 거죠? 예, 의원님들이 설계비를 세워 주셔가지고요. 예.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서부터 사업하려고 합니다. 아, 내년까지 가야죠. 완료되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내년 말까지 하려고 해요. 아, 내년 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연결하는 거죠? 저기하고. 그 관로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연결을 다 끝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가에서 지금 보조금으로다가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보조금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보조금을 지금 거기가 노후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블루밍하고. 근데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년 말까지는 안성시 공사는 다 끝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별로 사정에 따라서 보조금 받는 시기에 따라서 연결하시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아까 제가 상수도과 질의 과정에 국장님께 말씀을 잘못 드린 내용 정정합니다. 말 상수도 인원 쓰시는 분들이 6,666세대고 인원이 14,000인데 제가 그걸 톤수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하수도과는 안성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제 봤을 때 이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성 일일 14,000톤이 안성 공공처리에서 하시는 거죠. 죽산이 1,300, 원곡이 85톤. 일일 처리 용량입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요. 2021년도 지금 준공에서 가동 중인 좀 팀장님. 일일 14,000톤 맞죠? 국장님 이게 이 안성 공공처리 시설에서 지금 4년 주기로 이제 이렇게 증설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 증가폭을 봤을 때 이 처리 시설에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쓸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증설되는 그 폭대로 쭉 가다 보면 언제까지 이 장소에서 안성시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죽산 원곡은 지금 이제 준공 예정이니까 뭐 얼마든지 1,385톤은 처리할 수 있는데 증설한다는 건 계속 이제 도심지에 이제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담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안성 처리장은 이제 올해 1만 톤을 증설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발전을 보면은 우리 안성시가 발전하는 걸 보면 이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좀 승인을 많이 해주면 상관없는데
그 환경부에서는 한 번에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5,000톤을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안성 정류장 인근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5,000톤 승인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개발 여건을 봤을 때 좀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증가폭대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그 연도는 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시설팀장 한병철입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하는 게 20년 후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상 나와 있는 거는 35년에 최고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35년서부터 점점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점 자체가 최고치가 35년도예요. 예. 근데 35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줄면서 처리량도 조금씩 주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맥시멈 2040년도까지는 충분한 거네요. 예. 35년 기점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